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 애국 시민들 앞에서 종북 좌파 세력의 위험과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의지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공산당이 어디 있느냐 또는 색깔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도 있을 정도로 종북 좌파들의 위험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종북 좌파 세력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도처의 진지를 구축하고 공사나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직과 연대를 과시하면서 파업과 촛불 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 또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남 창원과 진주 제주의 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종북 세력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금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을 연이어서 발사하며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동해상공 800m 상공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탄두를 공중 폭발하는 시험에 성공하였고, 지난 23일에 걸쳐 수중 핵어뢰,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어뢰와 비슷한 그러한 어뢰로서 핵폭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 무기로서 남한의 항구와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중 전략 무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증강하고 도발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획족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첫째, 지금 우리 내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고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 누구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북 세력이라 하고 하면은 김씨 세습 정권을 추종하고 그들의 지배 이념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상도 토대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 그리고 김정일의 성군 혁명 사상이며, 이들이 또한 지향하는 목표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력과 연계하여 전 한반도를 주체 사상화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체 사상을 토대로 연방대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북 세력이 어떤 단계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침투하고 만연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인 조선공산당이 비밀리에 결성되어서 활동을 해오다가 8.15 해방 직후 이들 세력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국내 좌익 세력을 결집하여 남로당을 결성했습니다. 그 이후 27 폭동, 제주 4.3 사건, 50 총선 반대, 순천 사건 등
여러 가지 무장폭력 투쟁을 일으키고 무장 유격 투쟁도 전개해 왔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통역당 사건 등 지하당을 구축하고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사회의 반유신 민주화 투쟁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해 왔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 내 민주화 바람에 편성하여 사회 각층의 세력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질적으로도 계급투쟁을 표방하여 사회주의 지향투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남 혁명 전위대인 한민족을 출범시키고 치열한 사상투쟁도 전개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들이 등장해서 학원계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좌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제도정치권, 언론계, 예술계 등 사회 전반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왔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을 전략적으로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공작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종북 세력들은 남한 내 각계각층에 깊숙이 침투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정치, 사회 등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곳에 침투하여 선동하고 배후 조종함으로써 시위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광우병 광화문 촛불 시위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4월에 걸쳐 전국에서 일어난 박근혜 탄핵 촛불 난동은 불법 거짓 선동에 의한 정권 강탈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북 좌파 세력은 국내의 정치 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들의 통일 전선 전략에 의거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면 종북 세력의 조직과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북 세력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북 세력은 스스로 자신이 종북 세력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좌성향의 시민단체나 노동계나 여러 곳에 널리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조사한 전 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 좌파를 넓게 잡으면 핵심 세력이 3만 명, 동조 세력이 30에서 50만 명, 부동 세력이 300여만 명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 망명한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는 남한 내에 고종간첩이 5만 명이나 압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권력 침투에도 침투해 있다,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라는 놀라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북 세력의 주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합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그해 12월 12일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단지 미제의 식민지로 정부와 자본가를 타파할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신
북한을 자주적인 민주국가, 김일성을 위대한 민족주의자로 미화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투쟁 방향을 반대한민국, 반미, 반자본, 친북한 반정부 투쟁,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오령으로 규정하고 미군 철수와 그리고 반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각계에 침투해서 좌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학원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심지어 여야 정치권, 정부와 군에까지 침투하여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조직과 연대 투쟁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통일전선, 영호 혼란 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통일전선의 핵심 키워드인 우리 민족끼리, 민족 대단결 등 민족을 내세워 친북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후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자는 감성적 통일론으로 국민들을 협력시키면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정당화시키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외국 군대와 군사훈련을 정지하라, 미국의 해구산에서 탈피하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은 문화예술 투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좌파 세력은 민중예술의 구현이라는 기체 아래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사진 및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에까지 침투해서 적색문화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예 창작 활동을 혁명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국군 와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각 국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서 군을 와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에 대해서 좌경화 의식화를 시키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또 탈영을 하도록, 군기강이 해이해지도록, 심지어 지휘관 살인 등 여러 가지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으로 발전을 하도록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요 투쟁 구호로는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을 폐기하라, 반인민적인 병영제를 철폐하라, 파쇼적 군사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자, 국군을 인민군대로 개편하자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선동 공세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사이버 통신 단계를 거쳐서 사이버 선동 단계, 드디어 사이버 테러에까지 발전한 실정입니다.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 투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구국전선, 사이버 민족 해방 사령부 등을 포함한 각종 친북 블로그와 해외에 개설된 120여 개의 인터넷망을 선전선동 및 또한 간첩 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북 좌파 및 종북 시민단체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자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친북, 종북, 친문 좌파 단체가 3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좌파 인사는 400여 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들에 대한 자료는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좌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대협, 그리고 민노총과 전교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대협. 전대협은 1987년부터 1983년까지 학생운동단체를 이렇게 주동해온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흔히 NL, 민족해방, 그다음에 PD, 민족민주라는 이래 두 개의 이제 노선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 NL 세력은 주로 반미 투쟁, PD 세력은 주로 개국 투쟁을 앞세우고 이렇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좌파 운동단체인 전대협의 세력으로 보면은 NL이 70 내지 80%, PD가 20 내지 30%였는데 주로 준대협은 NL이 주도 세력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미 민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 통일을 3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즉 한반도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이들의 하수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한 후에 자주적 민주정권을 건설해서 북한과 연방제를 달성하자, 즉 조국 통일을 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992년도 대법원은 전대협을 북한의 주장과 괴를 개최하는 이적 단체로 인정하고 이렇게 이적 단체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대협에 이어서 그 후신인 한 청년이 1993년부터 학생운동을 계승해 왔습니다. 이들은 NL이 아니고 PD 계열이 주로 조직을 장악했고, 이들의 투쟁 목표는 남북 통일운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도 1998년 대법원으로부터 이독 단체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범 NL계인 한대련이라는 학생 조직이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학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 방향은 첫째, 그 앞에 내놓은 제목이 반값 등록금, 청년 실업, 대학생 거주 문제 해결 등을 전면에 내걸었지만은 반전 평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대북 특사 파견, 군사훈련 반대, 이러한 종북 활동도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북한 225국, 다시 말해서 대남 공작 조직이 반미 자유화 투쟁, 조국 투쟁 운동을 한대련에 결집하여서 반미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지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전대협과 한철년, 한대협, 이러한 학생운동권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마친 이 운동권들은 학교를 졸업받게 되면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 대중운동으로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쩌면 필연적으로 사회 각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각 기업체, 건설 및 공장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민노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정계에도 진출합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 169명 중 70명이 종북, 친북,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정의당에는 6명, 기본소득당에 1명, 그리고 그 외에 정계 전반에 걸쳐서 이들이 침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계로 들어가면 언론 노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KBS, MBC, SBS,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등등처럼 이 언론계를 붉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고시 합격해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은 민변이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을 결성하게 되고, 또 대법원과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경찰, 청와대, 각급 지방단체까지 모두 장악하고 싶이 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도 이 종북주의자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이렇게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계로도 침투합니다. 좌편향적인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천만 관객에게 이 좌경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이미 이들이 문화예술계를 석권하다시피 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들의 일부는 사업체로 침투합니다. 사업체로 침투해서 부르주아지가 됐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주사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계에도 침투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교단, 신학교, 각종 종교단체에도 종북 좌파들이 침투해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고 이 교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 기업, 심지어 동네 금융가게까지 종북 좌파의 그 침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교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전교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교육계로 들어가면 전교조가 되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미,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한 편향된 교육을 해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추모 촛불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동원해서 정치 광장에 참여시켰습니다.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혁명전사로 만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중고등 학생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순이 미순이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는 2022년 12월 노무현 당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촛불제는 훗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전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노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1995년 설립되어서 민주노총 산하에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교수노조, 음성노조
여러 가지 노조들 약 2천여 개 단위 노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노조원의 숫자는 현재 약 12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노조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본래의 그 설립 목적인 노동 3권, 즉 다시 말해서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장과 노조 지원 및 보호 육성, 이 그들의 설립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거와는 동떨어지게 통일과 민주화라는 엉뚱한 목표를 표방하면서 노조 내에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라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좌파 이데올로기적 정치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을 통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유엔군 사령부 즉각 해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미 행정협정 및 상호 방위조약 개폐, 국정원 및 공안기관의 전면적 해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1심의 간첩단 사건, 2011년에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14년에 이석기 아로 내란 선동 사건, 여러 가지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민주노총을 공산혁명을 함께할 동지로 정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북한 공산당을 대표하는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 우리가 반제민전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은 청년전사 투쟁고라는 제하의 그 문건에서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총연맹, 한국대학생 총연맹을 김정일의 향도에 따라 통일혁명 투쟁에 앞장서는 주력 대우라고 칭하면서 민주노총이 반미 연북투쟁의 주력이 되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창원 간첩단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 전범 활동을 벌이다가 적발되었고, 또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조와 10차례에 걸쳐 접선을 하고 국가 전복을 위한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시민단체를 앞세워 투쟁하라는 지령을 받고 투쟁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민노총을 손들어 종북 좌파들은 곳곳에서 촛불 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 온갖 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종북 좌파 국회의원들조차 방탄 국회에 이어서 이제는 거리에 나가 방탄 시위 및 윤석열 정권 타도 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애국 세력은 총골기해서 앞장서서 이들 반역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종북 세력을 척결할 것인가?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해 봤습니다. 첫째로 종북 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에게 선동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교조는 완전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교조의 불법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 청년층의 젊은 우익 활동가를 우리가 적극 양성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학에서 전대업과 그 후속 세력들을 색출하고 대학 학생회의 건전한 학술 문화 활동을 장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북 좌파 세력이 합법 단체를 가장해서 위장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하지 못하도록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부는 법이 아니라 떼법과 억지가 판치는 사회, 애국이 아니라 반역이 힘을 과시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를 관계법을 수정해서 과감히 계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국법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그 종북 및 이 반종북 활동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와 여적 행위 또 국가 반역 행위를 적용해서 아주 엄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공 수사를 강화해서 종북 및 간첩을 근본적으로 색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종북 좌파 세력들은 북한과 연대해서 국가 파괴 공작 및 정권 탄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 좌파 우익 단체들의 세력만으로서는 이 좌파 이 세력을 다 이렇게 척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종북 좌파 세력을 속탈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국외 결단을 내려줘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계시는 동지들 오세요.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